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김PD입니다. 월세부자 프로젝트가 부동산 임대에 관한 팁이었다면 부동산 비밀노트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팁입니다. 오늘 반박 불가 오르는 주거용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오피스텔이 좋아요? 빌라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이 말에 바로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전문가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지역과 면적, 가격 정도는 알아야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오늘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어느 것이 좋다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 구조가 반박 불가할 정도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실과 논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논리와 경험 중에 사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 이상이 해체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4인 가구가 해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자고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구가 현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해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인, 3인, 2인, 2인, 1인, 1인, 2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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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이렇게 있겠죠? 즉 4인 가구가 해체될 때 가구 수가 최소 2가구에서 최대 4가구가 된다는 말이죠. 관련 자료 몇 개 살펴보실게요. 2000년 4인 가구 통계와 1인 가구 통계를 보시면 4인 가구 31.1%, 1인 가구 15.6%로 4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약 2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인 2020년에는 이 수치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1인 가구가 2배 가까이 많아지게 되죠. 2045년에는 1인과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가 넘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으로는 결혼 연령이 상승한 것과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이 있겠습니다. 2인 가구 증가 현상으로는 결혼 후 출산하지 않는 가구가 늘었고 출산 후 이혼으로 인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형제나 자매, 친구 등으로 세대를 이루어 사는 현대사회의 특징도 있겠죠. 1인 가구 증가 관련 기사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목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1인 가구 증가, 과일 소비 바꿨다, 소형 냉동 과일 인기. 나 혼자 산다 급증, 올해 1인 가구 비중 30% 육박. 나홀로족 증가에 1인용 가구 간편식 인기. 개성 강한 1인 가구 들자 인테리어 환경 가전도 뜬다. 달라진 설 선물 트렌드 소형 가전 인기.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데 거주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없겠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사실, 논리, 경험 중에 논리로 넘어갑시다.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구 감소가 만드는 수요가 아닌 가구 수 증가가 만드는 수요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혼밥, 혼술 등과 같은 키워드가 생겨나고 있고 가전제품이 큰 것에서 미니멀하여 공간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게끔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구가 작아진다는 것은 거주 면적도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인이 늘어나니까 그럼 소형 원룸에 투자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답은 원룸이 아닙니다. 이제 경험으로 넘어가시죠. 김PD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답을 먼저 말씀해드리자면 실평수 10평에서 14평, 즉 실평수 12평 전후의 투룸에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실평수 10평에서 14평을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13평형, 18평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전용 면적과 실평수, 공급 면적을 모르신다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고 제 강의를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왜 실평수 12평 전후의 투룸인지에 대해서 반박 불가하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짚어가며 답을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1인 세대는 대부분 원룸에 거주한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1인 세대는 투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는 2008년, 2009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지금껏 해온 일들이 임대차, 분양 매매, 시행, 건물 관리, 부동산 방송, 세미나 등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하다 보면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매물이 쉽게 보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필요했던 일은 앞서 말했던 임대차, 분양, 매매, 시행, 건물 관리, 부동산 방송, 세미나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임대차와 건물 관리인데요. 임대차를 하다 보니 혼자서도 투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사실과 함께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 몇 세대의 투룸호실에 1인 가구가 얼마나 거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죠. 앞으로 저 김 PD 강의는 부동산 이론보다 시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강의가 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평수 12평대 투룸 건물을 30개 동 이상 시행하고 임대를 맞추며 건물 관리까지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알은 것은 이러한 투룸 세입자 절반가량이 1인 세대고 또 절반가량이 2인 세대라는 점입니다. 가끔 열애 하나 3인 세대가 있기도 하지만 미비하고요. 투룸에는 1인 가구가 안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보다 많은 투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원룸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평수 12평 전후의 투룸은 작을 것이다. 도대체 실평수 12평 전후의 투룸이 얼마만한 것인가? 실평수 12평이면 15, 16평형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정도 평수도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50대 이상으로 중대형 주거 공간에 익숙하기 때문이고 본인이 거주할 것이 아니지만 꼭 매물을 보실 때 자기가 거주하면이라고 대입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강의는 반박 불가 오르는 주거용 부동산 매물입니다. 실거주 강의가 아닌 투자 강의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더 바뀌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만드는 수요에 투자하시고 자기 자신이 아닌 주변 주된 임차인의 눈으로 매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입니다. 원룸이 수익률이 좋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원룸도 건축해봤고 투룸도 건축해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법인으로 건물 관리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임대 수익률은 원룸과 투룸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세 차익은 투룸이 더 좋습니다. 원룸의 전세금 상승은 한계선이 어느 정도 분명하지만 투룸의 전세가 상승 한계선은 원룸보다 폭이 넓어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 즉 시세 차익 면에서 투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률은 비슷하면서 시세 차익은 원룸보다 투룸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투룸은 원룸보다 투자 금액이 많이 든다? 이 말도 틀린 부분입니다. 논현동에 건축한 한 건물에 원룸을 1억 9천만 원에 분양하였고 투룸은 2억 8천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전세는 원룸이 1억 4천만 원 나갔으며 투룸은 2억 4천만 원 나가서 실 투자 금액은 원룸 5천만 원, 투룸은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본 예제의 실 투자 금액은 투룸이 더 적었지만 실 투자 금액도 비슷하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본 매물처럼 투룸이 더 적을 수도 있고요. 투룸이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겠지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논현동을 예로 들었지만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반포동도 마찬가지며 저희 회사에서 건축한 모든 매물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평수 12평 전후의 투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실평수 12평인가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 더 확인할게요. 1인 가구가 증가되니 원룸이 모자랄 것이다. 이 부분은 세모라고 말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존에 원룸이 많이 건축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원룸이 많이 건축될 것입니다. 건축주는 원룸으로 시공하는 게 분양 수익이 더 높을 때가 많아서 원룸의 공급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원룸의 공급력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룸에 재테크하실 때에는 홍대나 대학가 주변 등 특수한 입지가 아니라면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룸이 모자란 지역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인 왜 실평수 12평 전후의 투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8평, 9평대 투룸은 거실이 없어서 투룸의 역할이 약하고 넓은 원룸과 분리형 원룸 등 대체 상품이 많아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말한 실평수 10평에서 14평, 즉 실평수 12평대 전후의 투룸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15평 이상의 투룸은 어떠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평수 15평 이상의 투룸은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대비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1인 가구의 입주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3룸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고요. 그래서 김 PD가 말하는 반박 불가, 오르는 주거용 부동산 매물은 그것이 오피스텔이건 빌라건 다세대건 아파트건 일단 투자용 매물이라면 기본은 실평수 12평 전후의 투룸이라는 것이죠. 늘어나는 1, 2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수익률은 높으면서 전세를 활용하면 월세보다 실투자 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 시 면적에 대한 혜택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저는 실평수 15평 전후의 투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거 면적당 가격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은 12평에서 13평, 한 평 차이의 가격이 3천만 원이라면 서울 외곽에서는 한 평 차이의 가격이 1,000만 원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체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인 중국집에서 간짜장이 6,000원이라면 1,000원 차이니까 간짜장 먹을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짜장면이 5,000원, 간짜장이 8,000원인 중국집에서는 그냥 짜장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가 좀 웃기지만 느낌 아시죠?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약한 서울 외곽에서는 15평 투룸도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사실과 논리와 경험으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강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논리는 인구 감소가 아닌 가구수 증가가 만든 수요의 재테크라는 것이었으며 경험은 첫 번째, 1인 세대도 투룸에 많이 산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 시 투룸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냥 투룸이 아닌 실평수 12평대 투룸이 좋다. 앞서서 설명 다 했고요. 세 번째, 원룸과 투룸 수익률과 투자 금액이 비슷하지만 시세 차익은 투룸이 더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전세가 상승의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1, 2인 수요에 최적화된 매물은 실평수 12평 전후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 외곽은 15평대 투룸도 괜찮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반박 불가 어쩌고 저쩌고 세게 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김 PD와 저희 부동산 비밀노트 식구들에게 힘이 되니까요. 힘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02533-4000번 010-5021-1550 연락 주시고요. 소액으로 부동산 재테크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쪽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1,000만 원으로도 부동산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같이 연구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다 길이 있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